10강 부분에 있는 본주아리랑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배경 개념이 좀 필요한데 뭐 문제집에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해서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민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널리 알려지고 있는 우리 전통 민요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여기 본문 슬쩍 보면 알겠지만 이시의 사촌 되지 말고 미시의 팔촌이 되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해서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있고 이게 진짜 아리랑 민요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어떤 현실적인 얘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세태풍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풍자적인 성격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해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전통적인 아리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현실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요거 개화기와 좀 관련이 됩니다. 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요거 개화기의 내용들이 개화기의 어떤 그 시대상이 시대적인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적으로 민요기 때문에 사문보가 기본으로 좀 쓰이고 있어요. 이시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미시의 팔촌이 되려무라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한 마디마다 음보를 좀 보면 음보에서 전체 사문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어떤 이행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이 하나로 되죠. 이행 구성에 플러스 사문보죠. 조심하세요. 민요기하지만 조선시대는 대부분 사문보가 대부분 아닌가요? 착각할 수 있는데 요거 이시의 사촌이 되지 말고 해서 이시의 사촌이 되지 말고 해서 개별로 보면 사문보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사문보에다가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가 있어서 이 후렴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따라 부른다 해서 선창과 후창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용어가 좀 사용이 돼요. 아무래도 민요의 특징이니까 일상적 용어 또는 현실적인 일상적 서민적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민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객관식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부분에 현실 비판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것과 관련돼서 삶에 대한 어떤 슬픔이죠. 삶의 비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산별곡처럼 삶의 비애와 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요. 인식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문학 작품이 빙 돌려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감성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을 좀 까대는 노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는 시간적 순서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게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역사적인 사건 구성이죠. 그래서 각 연이 시간적인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순서는 역사적 사건 순서가 반영이 되었거든요. 역사적 사건이죠.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다른 말로 시간적인 구성을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추보식 구성. 자, 1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 1년의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요거는 외척 세력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외척 세력을 비판하는 건데 외척 세력이 강성해지게 되죠. 외척 세력이 강성해졌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대원군이 하야를 해요. 요거는 배경 지식으로 합시다.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대원군이 물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민씨 일가의 민씨 일가의 세도 정치가 다시 꿈틀대고 부활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두 번째 이연으로 갑시다. 네, 두 번째 이연으로 가면 네, 1년 2연만 봐도 꽤 우리 근현대사하고 좀 관련이 되죠. 자, 여기에서 별기군을 창설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군대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유명무실한 네, 군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네,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해서 유명무실한 신식군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요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네, 별기군이라고 다시 한번 왕실 근위대를 좀 개편하든가 또 여러 가지 군 직제들을 개편했는데 여기에서 별기군을 새로 만들었어요. 놀고 먹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임무를 하지 않는 네, 그런 군사가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는 오연에 관련된 겁니다. 신식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도는 따로 안 썼어요. 연도를 쓰게 되면 그 역사가 되니까 요건 대원군하야 1873년, 그 다음에 요거 1874년 별기군, 그 다음에 1898년에 전차가 개통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연도까지 필요 없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연 파트에서는 네, 어떤 그 개화기 현실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개화라고 할게요. 현실과 동떨어진 네, 개화에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차 1898년 전차가 개통됐던 역사적인 사건 네, 요거를 갖다가 네,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일제의 수탈이 있죠. 일제의 어떤 토지 땅이죠. 토지를 수탈하는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과 네, 관련이 돼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간접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요거 6년 안 썼네. 여기 6년이에요. 네, 4번이 6년입니다. 여기가 6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요거는 전형적인 우리 아리랑이죠. 그거는 좀 빼고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다네. 요것도 좀 건너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6년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체크했는데 역사적인 어떤 그 실제 역사 사건을 좀 비판하는 내용으로 작품이 구성이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연, 11번째 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1년 들어갑시다. 1년 들어갑시다. 두 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년 부분에서 후렴구를 좀 체크할 거예요. 후렴구 체크한 다음에, 네, 후렴구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후렴구 체크 안 할 겁니다. 아리랑 뛰어라 노다 가세라고 해서 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인데 또 후렴구는 놀다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예, 좀 독특합니다. 일단 앞부분으로 좀 봅시다. 앞부분으로. 자, 이씨의 사촌되지 말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 이씨 위주치고 이거는 조선 왕실입니다.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왕권이 일제 병합으로 인해서 일제가 이제 슬슬 병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권이 많이 약화된 부분이죠. 조선 왕실 또는 네, 왕족을 상징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민씨 요것도 밑줄 들어갈까요? 사실은 다 세모짜리예요. 민씨는 외척 세력을 가리키지요. 명성황후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민씨는 네, 외척 세력을 네, 상징한다. 근데 팔촌이 되려무나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내용 다 뭐다? 현실에 대해서 권력층에 대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에 대한 어떤 네, 비판적 인식이, 비판적 인식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두 부분 있죠? 네, 이씨라고 하는 것, 조선 왕실을 가리키거나 왕족을 가리키는 것, 외척 세력을 가리키는 것, 요거 전부 다 대유법이에요. 대유법입니다. 부분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대유법.
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반영인데 더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이 민씨의 외척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졌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왕실 세력은 좀 약화가 된 거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랑전설을 반영한 겁니다. 아랑전설을 모티베이션으로 한 거죠. 아랑전설이 모티프가 된 거예요. 이 아랑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지방에 아주 뛰어난 절세 미인이었던 아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랑이 그 동네에 있었던 아주 좀 군사적 무인이죠. 중국 무인의 남성에게 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랑이 그걸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사가 아랑의 유모를 시켜서 어떤 장소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 고백을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잔혹하죠. 그래서 마을이 들고 일어나요.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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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이렇게만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제 아리랑의 연원이 됐다 해서 전부 다 펴졌는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성의 부녀자의 한을 나타냈다가 민족적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민족적 정서. 말 그대로 한의 정서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좀 바뀌었다. 요런 거 하나 좀 알아둡시다.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아리랑 요것과 함께 요게 후렴구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후렴구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3번으로 가면 요거 리듬감,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듬감 형성. 네 번째로는 이 후렴구가 사용됨으로써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통일감이 좀 나타나고 있죠. 형식적 통일감을 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고려가요 같은 데서는 이 후렴구가 별다른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 그 후렴구에서 뭡니까? 노다가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놀다가 갑시다 해서 노다가세라고 하는 부분을 또 네모칸 치면 현실은 개떡 같은데 놀다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노다가세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 절박한 현실이겠지만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체념적, 향락적 태도를 나타내는 체념적 또는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걸 향락적인 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향락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권유하고 있죠. 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풍자성을 지니고 있죠. 풍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현실 개떡 같으니까 포기하든지 놀다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이 후렴구는 시상을 정리하는 또는 마무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개의 연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다음 7번째죠. 7번째는 이것이 민요에 사용이 됐다면 이 후렴구는 어떤 겁니까? 선창. 요 앞부분이, 요 1년의 요 1번과 2번 요 부분이 선창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는 선창과 후창 형식에 관련이 되는데 이 민요에서의 이 후렴구 부분은 후창에 해당이 됩니다. 형식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후창에 해당이 됩니다. 후창에 해당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먼저 저 앞부분에 이 씨의 사촌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라고 하면 거기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이 이 노래 내용을 다는 모르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다 노다가세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노래 부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인 선창을 몰라도 후창으로 떼지어서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쉽고 간결하고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의 내용을 후창으로 불렀다. 민요의 특징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후렴구가 선창, 후창 방식으로 쓰이는 요 부분이 출제하기 딱 좋은 내용이다. 다음 이제 2연으로 넘어갑시다. 2연부터는 이제 후렴구가 없어요 해서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자, 2연부터 들어갑시다. 어차피 1행, 2행만 보면 그 해당하는 연의 핵심, 소주제 빨리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이거 보니까 여기서 외척 세력의 1년 같은 경우에는 외척 세력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왕실보다는 외척 세력을 비판하는 거다. 외척 세력 풍자라고 해서 이렇게 소주제 잡기 편하다. 어렵지 않아요. 민요이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음 2연으로 넘어갑니다.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한다. 그래서 남산 밑이라고 하는 것은 엠버서드 호텔 그 밑에 그 공원 있죠. 옛날에 막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한참 격동기 60, 70년대는 거기에 사람들 모여서 막 대중 집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장충단은 어떤 거냐면 성격이 초혼단이라고 얘기해서 뭐냐 죽은 사람들의 혼령들을 좀 부르는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 어떤 여러 충신들이나 또는 열사 그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장춘단을 밑줄 들어가겠습니다. 배경 설명했고, 자, 장춘단이라고 하는 것은 충신이라든가 열사를 제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조성한 공원이죠. 여기서 충신 열사를 제사 지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제사 지낸 거니?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신 열사라고 하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시해 사건의 관련자들을 제사 지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판하려는 것보다 군악대의 장단에 맞춰 받들어 총만 한다 해서 두 번째에 받들어 총 세모칩니다. 받들어 총 세모칩니다. 요거는 신식군대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식군대, 별기군이죠. 신식군대에 대한 어떤 풍자의식과 비판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풍자 비판하는 내용은 이들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죠. 무능함 또는 무기력해요. 외세가 침탈할 때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는 그 신식군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총정리를 하자면 나라를 지켜서 무력을 사용해야 될 군인들이 행사나 의식에만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풍자 비판하는 건데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1번에서 여기로 2번 뽑아서 쓰면 국방보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보다 행사나 의식에 치우치는 군대를 비판한 것이다. 좀 자세히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볼 때 좀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연도 후렴구가 앞에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2연 마무리합니다. 신식군대 비판 여기 있죠? 이게 소주제예요. 다시 굳이 쓰자면 앞으로는 안 쓰겠지만 여기는 신식군대 비판입니다. 신식이죠. 신식 군대 비판하는 것이 여기에 소주제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5연으로 넘어가자. 자, 밭이라고 하는 것과 집이 있는데 일행 부분에서 밭이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고요. 두 번째, 신장로는 세모대로 가지요. 밭과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신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제가 개화기 근대화를 추진한 거죠. 개화기 어떤 근대화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이씨와 민씨와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분에서 이 밭과 신장로라고 하는 요 일행에 있는 요 내용이 전부 다 대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으로 넘어가면 집은 헐려서 정거장대내에서 집 역시 동그라미 삶의 터전입니다. 똑같아요. 삶의 터전 해서 대구법이 됩니다. 요거 삶의 터전이고
다음 네 번째, 정거장은 세모 칩시다. 요거는 근대 개화기의 상징물이라고 써놓을게요. 간단하게 개화기의 상징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3번, 4번에 체크한 이행의 내용도 역시 대유법입니다. 요것도 역시 대유법이에요. 둘 다 대유법이고, 요 자체적으로 보면 요 밭과 신장로 요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 집과 정거장도 서로 어떻다? 대조예요. 네, 대조. 이쪽으로 체크해 볼까요? 네, 여기 대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일제의 개화기에 실시하는 개화기 근대화 문물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개화기 또는 근대화 정책,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죠. 삶의 안정감을 파괴시키니까. 자, 6년으로 넘어갑시다. 6년. 뭐라고 하고 있나? 맑게나 하는 놈인가요? 네, 첫 번째로 맑게나 하는 놈. 오케이, 요거는 밑줄 쳐두고, 네, 놈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좀 쳐놓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사람이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뭐 독립운동가, 네, 독립지사라고 써놓을게요. 편의상. 자, 맑게나 하는 놈은 재판소를 간답니다. 그래서 재판소 세모 칠까요? 일제의 검거겠죠. 일제의 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죠. 세 번째에 일깨나 네, 하는 놈. 일을 꽤 잘하는 사람이죠. 일깨나 하는 놈, 요것도 밑줄 쳐놓고, 요건 동그라미 쳐봅시다. 요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또 체크할까? 어떤, 네,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재주가 있는 사람. 또는 농사를 해야 되는 노동자, 농민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어요. 출제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공동산가인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네 번째, 공동산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공동산 세모, 공동묘지예요. 요거는 지금 공동묘지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가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에 비판하고 저항을 해도 예, 탄압을 받고, 일을 잘해도 죽고, 이거 현실 역 같은 거죠. 일제의에서 뭡니까? 네, 우리 민족이 탄압받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네, 3번으로 보면,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치원의 추여우중이 연결될 수 있다.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못하는 현실과 관련이 됩니다. 서민들로 좀 정리해서 보면, 네, 노동만 하다가 예,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모두 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거는 일제의 가혹한 네, 가혹한 탄압의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노동만 하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더 쉽게 와닿죠. 서민 노동 착취를 하다가 예, 그 삶을 마감해야 되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소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제에 대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여기에서 소주제로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좀 많이 해석했어요, 여긴요.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느낌의 아리랑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10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네, 10번째 연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첫 번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부분에서 님 세모 칠까요? 네,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 두 번째는 발병이 난다. 네, 밑줄 치고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강한 이별의 거부가 나타난 거죠. 이별의 거부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도 돼요.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님과 함께 이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요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여기 1번하고 하나 더 체크할게요. 여기에서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담긴 걸로 해서 문제를 좀 파생해서 낼 수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한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현실 비판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을 썼나? 요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 부분의 내용은 시대 상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시대 상황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자, 시대 상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짐작하건대 가창자가 이 듣고 있는 어떤 청자들이 있겠죠. 청자의 흥을 돋우려고 하는 거예요. 좀 즐겁게 좀 들으려고 하는 거죠. 흥을 돋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가사를 그냥 끼어 넣은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민요는 자유로운 형식이니까 저런 부분들이 있다. 앞에서 시대적인 현실을 비판하다가 이걸 넣은 거는 주제를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흥을 돋기 위해서 좋은 구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익숙한 가사를 사용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다. 11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11년도 시대 상황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풍년이죠. 첫 번째 풍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풍년 동그라미. 진짜 풍년이 들었을 수도 있고 풍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거는 앞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민중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민중의 소망을 상징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배고프고 탄압받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민중의 소망을 상징하는 걸 보고 말 그대로 요거 풍족한 삶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풍족한 삶에 대해서 이것이 민중의 소망이겠지. 그죠? 이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민중의 소망이겠죠. 이거는 또 뭐를 얘기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요거는 당시에 어떤 민중의 고달픈, 백성들이겠죠? 고달픈 삶을 또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의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 고달픈 삶,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현실은 반대입니다.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삼천리 강산.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저쪽 부산 끝부터 저 함경북도까지 삼천리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삼천리 강산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유법 표현이에요. 여기 대유법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해서 이 풍년에 대해서 4번 위에다 쓸게요.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강조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뭡니까? 민중이 희망을 갖는 태도겠죠.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 태도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망적 태도를 강조한 걸로 봐야 돼요. 좀 더 풍족하게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또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 또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만큼 민중들의 어떤 소박한 소망이 좀 담겨져 있는 거죠. 소망하는 내용은 항상 반대니까 소망은 현실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일단 본주알이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